네, 안녕하세요. 오늘 실시된 금년도 마지막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심화 오늘 선사시대부터 발해까지 같이 9문제 복습해보는 영상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1번 선사시대 문제인데 요번은 좀 약간 좀 어렵게 나왔습니다. 일단 맨날 나오는 유물하고 좀 달리요. 민물이토기가 나왔네요. 민물이토기. 그러면 우리가 민물이토기 하면 주로 청동시대인 걸로 알고 있는데 또 뒤에 보니까 뭐 화살촉도 있고요. 갈돌도 있고 갈판도 있습니다. 그러면 화살촉, 갈돈, 갈판 이런 것도 신석기 시대에 있었던 또 간석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청동기인가 아니면 신석기인가 헷갈릴 수가 있는데 이제 그 그림에 좀 힌트가 자세히 주어져 있습니다. 그냥 민물이토기가 아니고 일은 민물이토기입니다. 그러면 청동기 시대보다 좀 앞당겨진 시대란 말이겠고요. 그리고 또 갈돌, 갈판 확실하게 신석기 시대의 유물인 또 간석기가 있으니까 일단 답은 신석기로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일단 신석기에 해당되는 것만 알면은 답은 찾기가 쉽죠. 농경목축 나와가지고 이제 농경목축 시작 답은 3번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역시 1점짜리 문제인 이유가 있는 것이요. 이게 청동기를 혹시 잘못 낚이지 않도록 청동기에 해당되는 선지를 2개나 만들어 놨습니다. 고인돌 1번 그리고 청동검 2번 그렇게 해가지고 네 일단 혹시 이거를 민물이토기라 그래가지고 청동기로 해서 혹시 낚일까봐 일단 1번하고 2번 선지에 걸쳐가지고 친절하게 청동기에 대한 선지를 주어졌기 때문에 뭐 그런 보나마나 청동기가 아니겠죠. 그래서 더욱 확신을 가지고 2번 신석기로 답을 고를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 2번으로 가겠습니다. 네, 역시 이번에는요, 고조선이 멸망한 후에 초기 철기 시대에 연합 국가들 얘기가 나오겠습니다. 자, 근데 여기 해부루가 나오고, 그 다음에 그 아들 금화가 나옵니다. 개구리 모양. 이거는 당연히 고구려 주몽인 나라 세울 때 이야기할 때 항상 나오시는 분들이죠. 해부르 금화. 그럼 이 나라는 부여겠습니다. 뭐 좀 더 세밀하게 들어가자면 뭐 북부여 동부여 그렇게 또 세밀하게 나누기도 하는데 굳이 뭐 여기서는 그렇게 북부여 동부여 나눌 필요 없이 나머지는 다 부여가 아니거든요. 네, 1번 혼인풍습으로 서옥제 이건 대릴사회제죠. 고구려고요. 그리고 3번 선지 정사에 모였다 그러면 백제죠. 그리고 4번 철 생산해가지고 낙랑과 외에 수출한다라는 가야고요. 5번 선지 단군 과하마 반어피 이건 단군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지난번 55회 때도 2번에 4번 선지에 나왔었습니다. 단군 과하마 반어피는 동해의 특산물이었습니다. 그럼 역시 답이 될 수 있는 거 부여는 2번밖에 없겠네요. 영고 제천 행사였습니다. 네, 쉽게 찾을 수 있었고요. 근데 특이한 거는 요번 56기 시험에서는요, 이 2번 문제 자리에 군장들 이름이요, 뭐 읍군 삼노, 신지 읍차 그런 군장들 이름이 안 나왔네요. 네, 물론 부여는 정식으로 왕이 있었죠. 네, 하여튼 그러면 이제 신지 읍차, 읍군 삼노 그런 게 안 나왔으니까 그 다음에 또 사만에 대한 것도 선지가 안 나왔습니다. 그럼 보나마나 57에 나올 걸로 일단 예상을 하고 또 내년에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위로 올라가서 3번입니다. 네, 3번. 네, 이런 폼에 벌집 모양 같이 생긴 거 이런 건 어디서 많이 봤던 거죠. 네, 이제 하여튼 계속 이제 이런 포맷을 가끔 쓰고 있는데 자 보면은 삼국의 성장과 발전해 놓고서 가장 가운데에 체제 정비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국이 중앙 집권 국가로 발전하면서 뭐 율령을 만들고 그런 왕들이 쭉 3명의 왕들이 나와 있죠. 백제가 고위왕이고 신라는 법흥왕. 근데 고구려가 비어 있습니다. 근데 옆에 힌트가 불교를 수용하고 또 전진에 사신을 파견했다. 불교 수용하면은 소수리망입니다. 그럼 답은 소수리망에 해당되는 게 역시 2번이었습니다. 2번 소수리망이 태학을 설립을 했죠. 자, 1번 도읍을 국내성에서 평양으로 옮긴 왕은 역시 고구려는 고구려지만 장수왕이고요. 3번 서한병 공격. 이것도 고구려에 해당되는 얘기인데 이게 우리 역사 공부할 때 서한병 공격 그러면 딱 왕이 2명 나옵니다. 242년 동천왕이 1명 있고요. 또 311년 미천왕이 있는데요. 아마 242년 동천왕 때 서한병을 공격한 거는 별로 성과를 얻지 못한 것 같고 정식으로 서한병을 완전히 점령을 해서 영토를 거기까지 확장을 한 거는 미천왕이겠습니다. 그러니까 서한병 공격까지 하면은 뭐 누군지 좀 헷갈릴 수가 있는데 영토 확장 거기까지 나오면은 일단 미천왕 그렇게 4세기 초반 그렇게 일단 암기하고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4번 연가란 연어인데 이것도 역시 고구려 연어고요. 이게 연가가 어떤 왕 때 이런 연호를 사용했는가는 좀 여러 가지 학설들이 있기 때문에 이 어느 왕인지를 묻는 문제는 뭐 나올 수 없을 것 같고요. 이게 연가는 뭐로 유명합니까? 불상으로 유명하잖아요. 연가 7년명 금동열애 입상 막 뒤에 광배가 나와 있는 거기에 연가 7년이라고 하는 연호가 써 있었다고 해서 알려지게 된 그런 연호였습니다. 하여튼 뭐 이게 어느 왕인지는 학설들이 있기 때문에 뭐 이게
어느 왕인지를 알아야지 맞힐 수 있는 문제는 안 나오는 것 같고요. 5번 선지, 신라의 군대를 파견해서 외를 격퇴한 왕은 광개토 왕이었습니다. 네, 전부 다 5명 왕 전부 다 고구려 왕이었는데, 네, 그 중에 이게 소수림 왕이라는 것을 알면은 답을 쉽게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자, 기억 나온 김에 나머지 선지들도 이게 또 돌려가면서 뭐 백제의 고기왕이나 신라 버풍왕 때에도 나올 수 있으니까 한번 다시 복습하자면은, 신라 버풍왕도 역시 불교를 공인했죠. 2차 돈의 순교를 계기로 해서. 그 다음에 또 상대 등하고 병부를 설치했습니다. 백제 고위왕은 역시 4세기 때고요. 역시 16관등제를 시행을 했고 관리의 복색을 제정했다. 이렇게 다시 한번 다지고 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4번으로 갑니다. 네, 4번은 역시 백제 유적지가 나오는데요. 이제 바로 이 유적지가 어디냐, 뭐 왕능사 어쩌고저쩌고 나오는데, 왕흥사 나오는데 딱 보면은 성왕이 나와 있죠. 성왕이 도읍으로 정한, 당연히 부여겠습니다. 부여. 아까 전에 이번 문제 부여는 고조선이 망한 왜 저쪽 만주 지역에 있었던 나라 이름 부여고요. 여기는 지금의 충남 부여죠. 네, 백제 때에는 삽이라고 불렸죠. 네, 자, 하여튼 백제 유적지가 아닌 것은입니다. 옳은 것은 아니고 옳지 않은 것은인데요. 1번 정임사지 5층 석탑, 이거 부여 있는 거 맞죠? 그리고 2번 등산지 구분도 부여 있는 거 맞고요. 근데 3번이 이게 관족사, 석조, 미륵보살, 입상, 뭐 이거 은지미륵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부여가 아니고 충남은 충남인데 논산에 있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답은 쉽게 고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나 이거 4번 선지 관북리 유적이 어딘지 모른다고 하더라도요. 그리고 부소산성 5번이 어딘지 모른다고 하더라도 논산에 있는 은지미륵 이것만 확실하게 알면은 옳지 않은 것으로 3번으로 답을 고를 수 있는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하여튼 결론적으로 이 관북리 유적은 부여에 있는 유적지였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가겠습니다. 네, 역시 5번 문제는요. 3점을 달고 가나 사이의 시기에 있었던 일을 묻고 있는데, 역시 이 문제가 나오는 자리는 항상 고구려 백제가 멸망하고 또 신라가 삼국통일을 완성하는 그 선우를 잘 아는가, 그런 문제가 자주 출제가 되죠. 가를 보면요, 왕은 당과 신라 군사들이, 그러니까 당과 신라 군사들이 지금 어느 나라를 쳐들어오고 있느냐 딱 보면 뒤에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장군 계백, 황산벌 전투니까요. 바로 가는 백제가 멸망하던 660년이었습니다. 나는요 보면은 쭉 보면은 소부리주 기벌포란 얘기가 나오고, 여기 설인기가 당나라 장수죠. 네, 그러니까 바로 기벌포 얘기 나오면은 신라가 당나라와 전쟁을 벌여서 삼국 통일을 완성하던 676년이었습니다. 그러면 그 사이에 있었던 일은 역시 백제보다 고구려가 뒤에 망했으니까 고구려 멸망과 관련된 선제가 나오겠죠. 찾아보면은 답은 역시 5번이었습니다. 이 권모장하고 안성 나오면 바로 여기 제가 부흥운동 앞에 고구려를 끼워놨습니다. 바로 고구려 멸망한 다음에 고구려 부흥운동을 일으킨 사람이었죠. 권모잠 안성. 답은 쉽게 5번이었습니다. 자, 이 권모잠하고 안성에 대한 얘기는요, 지난번 55회 시험에서도 6번 문제에 자료로 그때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자, 나머지 선제 같이 보면요, 김홈돌란, 그러면 이거 신라가 삼국을 통일한 이유죠. 문무왕 바로 다음 왕 신문왕 때 일이고요. 2번 의자왕이 신라 공격해서 대하성 함락. 그러니까 의자왕이 좀 불명예스러운 왕이 됐긴 했지만 하여튼 초창기엔 또 이렇게 잘 나갔습니다. 네, 대하성을 함락한 때는 642년이었습니다. 이때 신라왕이 아마 선덕여왕이었을 것이고요. 하여튼 이렇게 백제한테 당하고 하니까 김춘추가 고구려에 도움을 요청하러 갔고, 고구려가 거절하니까 이제 그 다음에 당나라하고 동맹을 맺게 된 것이죠. 하여튼 의자왕이 대하성 함락시킨 거는 훨씬 전의 일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642년이니까요. 그 안치성 싸움이 645년이니까 안치성 싸움 전에 대하성 함락이 있었네요. 3번 을지문덕의 찰수대첩, 이거는 뭐 일단 가보다 훨씬 전이라고 하는 건 너무나 쉬운 건데, 하여튼 연도를 일단 적자면은 612년이었습니다. 네, 얼마 전에 신문에 보니까 요즘 중국에서 뭐 역사 왜곡이 심한데, 뭐 역사 왜곡 심한 거야 뭐 일찌감치 다 알려진 일이긴 합니다만, 특히 이 살수대첩에서 수나라 양제가 이겼다고 또 그런 것까진 왜곡을 한다고 하네요. 네, 그다음에 4번 선지 대조영이 또 이렇게 동무산에서 발해를 건국한 해는 698년이었죠. 하여튼 한참 다 고구려 백제 고구려 백제가 다 망한 다음 일이니까 역시 관계가 없겠습니다. 자, 그다음 6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6번, 이거는요, 삼국지대나 후삼국 뭐 통일신라 그런 것이 아니고, 이 천문을 연구한 별자리 이런 걸 가지고 또 하나의 키워드로 삼아가지고 문제를 만들어 봤습니다. 네, 하늘의 움직임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이 덕흥리 고분의 별자리 벽화는 이러한 측면을 보여준다고 했는데, 결국 여기서 문제의 테마는 뭐냐면은 바로 여기 그림 벽화의 왼쪽에 있는 거죠. 하늘의 길을 묻다, 천문,
특별전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또 오른쪽에는 신라의 첨성대가 있네요. 자, 그러니까 하여튼 천문을 연구하는 그런 장치, 뭐 굳이 시대를 가리지 않고. 자, 근데 답은 딱 벌써 1번에 나와 있습니다. 거중기는 조선 정조 때 수원화성을 만들기 위해서 정약용이 만든 기계죠. 네, 무거운 돌을 운반하는 기계였습니다. 천문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으니까 답은 쉽게 1번으로 고를 수가 있었네요. 자, 2번은 금동천문도 이름부터가 천문하고 관계가 있으니까 적절하지 않은 것은 아니겠죠. 네, 하여튼 이 금동천문도는요, 경상남도 양산 또 통도사라고 하는 절에 있는 거고, 이것이 만들어진 데는 조선시대라고 합니다. 3번 혼천이야 뭐 너무 유명한 천체 관측기고요. 그리고 천체 관측기고, 4번 선지 이 칠정산 내편도 이거 역시 역급서죠. 예, 칠정산 내편 너무나 유명한 겁니다. 5번 선지 천상열차 분화지도, 이거 참 모처럼 만에 나왔습니다. 천상열차 분화지도가 일단 만들어진 거는 조선 태조 때 만들어졌죠. 고구려 고분에 나와 있는 천문도를 본따 가지고 조선 태조 때 만들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쉽게 답을 고르고 그 다음 위 7번으로 가겠습니다. 네, 7번 문제는 역시 두 명의 유명한 승려분들이 이렇게 대조해 가지고 나오고 있습니다. 딱 보면은 왼쪽에서는 당에 유학을 하시고 또 영주에 부석사를 세웠다, 바로 의상대사를 말하는 것이고, 또 다음에 오른쪽 무예가를 지었다, 바로 이거죠. 지난번 55회 시험에서도 나왔습니다. 바로 그때 선지는 불교 대중화라는 말까지 같이 나왔습니다. 하여튼 무예가를 지었고, 또 나무 아비타불, 그러니까 어려운 불경을 꼭 공부하지 않더라도 나무 아비타불만 외우면 극락에 갈 수 있다, 바로 불교 대중화를 또 이렇게 다르게 표현을 한 거죠. 하여튼 원효대사였습니다. 그러면 이제 가는 의상, 나는 원효, 여기 맞게 짝져진 선지를 골라야 되겠습니다. 가 보면은 법화 신앙을 바탕으로 백년결사는 고려 때 요새죠. 네, 가가 아닙니다. 답은 역시 2번이네요. 화엄 일승 법계도. 자, 그래서 화엄사상을 정리한 게 의상대사의 업적 중에 하나죠. 네, 요것도 역시 지난번 55회 8번 문제 5번 선지에 나왔었습니다. 3번 불교 교단 통합하기 위해서 천태종, 이거는 의천이죠. 역시 고려. 그리고 4번도 너무 유명한 왕호 천주국전 하면은 최초였습니다. 네, 그 다음 5번 선지 가나 공통적으로 심성도야를 강조한 유불일지설을 주장했다고요? 이것도 전혀 아니죠. 유불일지설은 고려시대 때 해심이 주장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뭐 기왕 모처럼 나온 선지 같이 다시 다지고 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새는 백년결사, 해심은 유불일지설. 네, 그 다음 8번으로 갑니다. 네, 8번 보면은 어느 나라의 행정구역을 지금 지도로 그리고 있는데요. 딱 보면은 수도가 지금 금성하니까 역시 통일신라고요. 이게 주자가 들어가는 도시를 쫙 세보면 전부 9개입니다. 그리고 세 글자 경자가 들어가는 도시를 딱 세보면 5개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신라 때 구주 오소경 지방행정구역입니다. 자, 그러면 통일신라에 대한 얘기인데요. 자, 기역을 보면은 역시 구주 오소경 있으면 구사당 10정도 있죠. 군사조직. 그 다음에 역시 기역 맞고요. 니은 욕설하고 철역은지는 바로 고구려 때 지방관 이름이었습니다. 디귿 상수리 제도하면 역시 신라 시대 때 신라가 시행한 제도였죠. 나중에 또 고려 시대 가가지고 비슷한 기인 제도가 있었고요. 리을 보면은 리을 북계 나오면 이게 동계 북계 하면 고려의 지방 행정 조직 5도 양계, 바로 양계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그때 파견된 또 총 지휘하는 사람은 병마사였죠. 고려야겠습니다. 그러면 통일신라에 해당되는 얘기는 기억하고 디귿이니까 답은 2번 쉽게 고를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가겠습니다. 네, 역시 오늘 영상의 마지막 문제는 발해가 안 나올 수가 없겠죠. 네, 바로 이 위치부터가 뭐 신라 북쪽에 있었고, 그리고 또 당나라가 있었고, 거란이 있었고, 일본이 있었고, 당연히 발해겠습니다. 그리고 기왕 나온 김에 답은 찾기가 쉽고요. 나온 김에 이게 발해가 다른 나라들하고 왕래한 길 이름, 거란하고는 거란도, 일본하고는 일본도, 신라하고는 신라도, 당나라에는 영주도하고 조공도, 이것도 모처럼 나온 김에 다지고 나가면 되겠습니다. 하여튼 발에 대한 걸 한번 골라볼까요? 1번 평양을 서경으로 삼은 건 고려고요. 2번 후연격파하고 백제공격, 이거 드라마 광개토대왕에서 자주 나왔죠. 네. 후연격파, 백제공격, 바로 광개토왕 때의 일이고요. 3번 지방에 22담로 그러면 백제 문영왕이죠. 4번 청해진 뭐 말할 필요도 없겠습니다. 5번 바로 이거죠. 네. 고구려와 당의 양식, 당연히 발해니까 고구려 것도 계승하고, 또 그 다음에 뭐 당나라 제도도 많이 본따 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고구려와 당의 양식이 혼합된 벽돌 무덤 만들었다. 바로 대표적인 그런 벽돌 무덤이 정효공주묘였죠. 네. 정효공주묘. 발해 문왕의 딸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9번까지 뭐 그렇게 크게 어려웠던 문제는 없는 것 같아가지고, 네, 짧게 끝났습니다. 또 다음번에는 후상북부터 고려까지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